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등차 수열 일반항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게 옳습니다. 교과서의 설명은 이것을 기납 추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원리를 뿌리 깊게 찾아보고 원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까지 연습을 한 후에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근본 원리가 될 수 있는 자연수 정렬성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수 정렬성 원리는 영어로는 Well Ordering Principle, 속칭 WOP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말은 어렵게 생겼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적어봐 드리면 자연수의 집합이죠. 자연수도 공집합이 아닌 공집합이 아니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공아닌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아닌 집합은 항상 최소원소를 갖는다. 제일 작은 수를 갖는다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잠깐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데 자연수 집합을 우리가 통상 내추럴 넘버 이렇게 이탈릭 로마자로 n이라고 쓰면 얘는 집합이 이름이 1부터 2, 3, 4 이렇게 계속 가는 수죠. 무한집합입니다. 집합은 고 1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이 자연수 집합에서 S라는 부분집합을 그냥 하나 이렇게 들고 오는데 이 부분집합이 공집합은 아닌 그런 집합을 들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S에는 반드시 제일 작은 숫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뭐 S라는 집합을 우리가 자연수 부분 집합으로서 공집합 아닌 얘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3, 5, 7, 9 이렇게 가는 홀수라고 하면 이 S 집합에는 당연히 최소원소가 있죠. 누구예요? 3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이걸 그냥 원리로 받아들이고 마치 수학에서 공리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WOP, Well Ordering Principle을 사용하게 되면 수학적 기납법 원리, Mathematical Induction of Principle, PMI라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말만 어렵지 한번 써보면 그렇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원리, Principle of Mathematical Induction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자연수 집합을 우리가 로마자로 n이라고 내추럴 쓰기로 했어요. 집합으로 쓰기 위해서 대문자로 쓴 거고 자연수의 부분 집합 s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조건 그죠? 위에 거랑 공집합이 아닌 그런 부분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거일 때 이렇게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1이 S에 들어간다. 1이 S의 원소다. 이런 거 고일 때 들어보셨죠? 1이라는 녀석은 S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K라는 수가 S에 속하면 이걸 전자라고 하고 K 다음 번째 숫자 후자 K 플러스 1이라는 수가 S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다시 말하면 K라는 수가 S에 들어가면 항상 K 플러스 1은 S에 들어간다. 라는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많이 본 적 있는 형태죠. 이 부분 집합인 S는 집합 N, 즉 자연수 집합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입니다. 즉 결론은 이 S라는 집합과 자연수 집합인 N이라는 집합은 항상 같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럼 이걸 위에 있는 자연수 정혈성 원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에서 배웠던 귀류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류법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어떤 가정에 모순이 나오는 것을 귀류법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결론, 즉 S라는 부분 집합과 N이라는 집합이 같지 않다라고 하고 모순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결론을 부정해서 S와 N이 같지 않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는 부분 집합인 탓에 당연히 S라는 것은 N의 부분 집합이긴 한데 같지는 않으니까 진부분 집합이 된 거죠. 진부분 집합. 그러니까 n 차집합 S라는 것도 집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당연히 n 차집합 S는 공집합은 아니게 됩니다. 같지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n 차집합 S는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게 됩니다. 위에다가 공집합 I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집합이 아니면서 n 차집합 S는 당연히 자연수 전체 집합 n의 부분 집합이긴 하죠. S만 뺀 거니까. 그러니까 이 n 차집합 S라는 것은 위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자연수 정일성 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합이 된 거예요. 조건을 만족한 거예요. 보시면 n의 모든 부분 집합은 반드시 제일 작은 수가 있다 이랬잖아요. 그걸 원리로 받아들였는데 이 n 차집합 S, n 빼기 S도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게 되고 그리고 n의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자연수 정일성 원리 WOP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by WOP 파란색 동그라미에 있는 n 빼기 S의 최소 원소 M이 있는 것이죠. 존재한다. 원소로서 M이 존재한다. 있다. 이게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었죠. 자연수 정일성 원리 때문에 최소 작은 녀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M 빼기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M이 N 차집합 S에서 제일 작은 원소니까 M에서 한 칸을 1을 빼주면 얘는 당연히 더 작은 원소니까 얘가 지금 n 차집합 S의 최소 원소니까 n 빼기 1은 당연히 이 집합엔 들어가지 않게 돼버리죠. 그래서 써보면 n 빼기 1은 당연 n 차집합 S의 원소는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고 지금 m이라는 것은 최소 원소로서 존재한댔어요. 요 말만 다시 바꿀게요. 괜찮죠? 그런데 좀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m이 최소 원소였는데 n 빼기 s에서 n 빼기 1을 해버리면 얘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n 빼기 1이 일단 자연수가 되는 걸 먼저 주장을 하고 가죠. 일단 n 빼기 1이 자연수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1번에서 1이 s에 들어가거든요. 1이 s에 들어갑니다. 1번에 의하면 그렇게 되니까 1이라는 것은 당연히 n 차집합 S, n은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냥 말장난입니다, 진짜. 자, 그렇게 되면 보세요. m이라는 녀석이 분명히 1보다는 큽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n 빼기 s에서 최소 원소가 m이니까 1이 이 집합에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최소 원소 m은 1보다는 큰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n 빼기 1을 해버리면 당연히 0보다 큰 그런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수. 그죠? 그래서 일단 n 빼기 1은 자연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n 빼기 1이 S의 여집합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n을 전체 집합으로 보면. 따라서 n 빼기 1은 실제로는 어디에 속할 수밖에 없냐면 이 말에 의하면 S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n 빼기 1이라는 녀석이 S의 원소니까 S의 컨디션이 뜻이 S의 조건이 어떤 임의의 K라는 원소가 S에 들어가면 그 다음 수인 K 플러스 1은 S에 들어가는 조건을 만족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n 빼기 1이 S에 들어가게 되니까 n 빼기 1에서 1을 더하는 것도 당연히 S에 들어가게 되죠. by 2에 의하면 by 동그라미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에 의해 다음 번을 넣어보죠. n 빼기 1이라는 수에서 1을 더한 거는 당연히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2번 조건에 의하면 S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계산을 해보면 n 빼기 1에서 1을 더하면 당연히 m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m이 되는 것이고
즉 m이 s에 들어가는 게 돼버립니다. 그 말은 결국 또 차집합의 원리 생각해 보면 m이라는 것은 s의 여집합에는 속하지 않죠. 즉 n 차집합 s, n 빼기 s에는 속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집니까? 아까 최소원수가 존재한데 설정했던 그 m이라는 것이 s의 여집합, 즉 n 차집합 s에 속한다 했는데 여기서 m이라는 녀석은 n 차집합 s에 속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두 개가 상충이 되면서 이는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는 contradiction, 모순이다. 즉 결론을 부정한 것이 모순이 나왔으니까 원명제는 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수학적 기납법 원리 PMI는 옳다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끝이 나는 것이죠. 조금만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증명 완료 표시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 기납법, 즉 P를 뺀, 원리를 뺀 교과서에서 배우는 Mathematical Induction, MI, 수학적 기납법을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거든요. PN이라는 n에 의존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N을 자연수 n의 자연수 집합 쓰겠습니다. 자연수 n에 관한 명제 이렇게 할게요. n에 관한 명제를 하고 일대 명제를 하고 라고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교과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우리 참을 true를 참, 그러니까 t라고 쓰겠습니다. 즉 P1이라는 것이 참이 된다. 그냥 한글로 쓸까요? P1이 참이다. 자, 첫 번째 가정. 자, 두 번째 가정. 많이 보신 적 있죠? PK가 참이면 PK 플러스 1이 참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PK가 참 true이면 그 다음인 P 명제죠. K 플러스 1에 대한 명제가 항상 참을 만족한다. 도미노 같은 거죠. 1번이 성립, 1번 넣으면 2번이 참, 2번 넣으면 3번이 참, 3번 넣으면 4번이 참. 그러니까 자연수 전체에 대해서 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은 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자, 아주 중요한 명제죠. 출제도 많이 됩니다. 그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참이라는 얘기예요. pn은 항상 참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필기 잘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명제를 보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 원 스텝, 투 스텝 요 두 가지 스텝만 이용을 해버리면 이제 항상 모든 자연수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명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해서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명제를 사실은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우리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수학에서도. 그러니까 귀납 추론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커팅을 하나 하면은 이게 지금 영역이 총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A1을 예를 들어 2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개의 선으로 커팅을 최대한 해버리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A2가 이제 4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개를 커팅해버리면 하나, 둘, 이렇게 커팅하나요? 이렇게 커팅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A3는 7이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뭔가 추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이 더하기 3이 되니까 그 다음은 더하기 4가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5가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귀납 추론이라고 해요. 증명을 하지 않고. 그런데 수학에서도 대표적인 예로서 얘가 A 9인가 7인가 거기서 그 깨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납 추론이 항상 참임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수학적 기납법이 되는 것이고, 수학적 기납법은 원 스텝, 투 스텝을 정확하게 밟아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명제가 참임을 밝힐 때 써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는 등차수열 일반항도 사실상 기납 추론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참임을 사실 보장을 못하고,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학적 기납법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증명 방법은 위에서 우리가 증명했었던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 PMI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요걸 한번 보여봅시다. 가볼게요. 자, 잘 보세요. 집합 S라는 것을 하나 설정을 할게요, 제가. 집합 S라는 걸 뭐라고 설정할 거냐면, 자, 집합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해놨으면 다 알 겁니다. 조건 제시법. n을 다 모아올 겁니다. 자연수 n을 다 모아오는데, 이 Pn이라는 명제가 참을 만족하는 그런 n들을 다 모아온 집합이라고 s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명제 pn이 참인 n, 자연수 n을 다 모아온 집합을 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가정이 p1이 참이거든요. 그래서 이 1이라는 자연수는 당연히 s의 원소가 됩니다. 따라서 가정 첫 번째에 의하면, 가정 1에 의해 일단 1이라는 녀석이 이 S라는 집합, 우리가 설정한 집합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K가 S에 속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K가 S에 속한다는 말은 이 집합의 뜻에 의해서 PK가 참이 된다는 소리죠. 명제 PK가 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정 우리 두 번째에 의해서, 가정 두 번째에 의해서 동그라미 2에 의해 로부터 그 다음인 pk 플러스 1이 참이 되어버리죠. 맞아요. 밑에 쓸게요. pk 플러스 1이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죠? 참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그 말을 다시 s 설정한 집합 s로 돌려 표현하면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집합 s의 원소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k라는 녀석이 s에 들어가면 결국 결론적으로 k 플러스 1이 s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이라는 녀석이 S에 속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S는 공집합은 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를 한번 다시 볼까요? S라는 부분집합이 공집합은 아니고 자연수의 부분집합으로서 1번, 2번, 즉 1이 S에 속하고 K가 S에 들어가면 K 플러스 1이 S에 들어간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S라는 것은 자연수 전체 집합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증명됐죠. 지금 딱 그 PMI 원리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설정한 이 S라는 집합은 1이 S에 들어갔고 K가 S에 들어가면 K 플러스 1이 S에 들어간다는 소리니까 어, by principle of mathematical induction PMI에 의해서 이 S라는 우리가 설정한 집합은 실제로 자연수 집합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집합이 같다라는 것은 각각 서로서로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도 부분집합이고 얘도 부분집합이다. 그죠? 집합 정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능한 거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이 당연히 S의 원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써보면, 따라서 모든 n이라는 원소가 S에 들어갈 때 이 n이라는 원소는 미안합니다. 아까 위에 부분집합 이 표시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라는 녀석은 S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S라는 집합의 설정이 PN이 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n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즉 PN이라는 명제는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항상 참을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쓸게요. 즉 다시 한번 더 씁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란 명제는 항상 참을 만족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은 옳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pn이라는 명제를 보고 싶을 때는 원 스텝, 투 스텝을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차가 같을 등차, 차가 같은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때 일정한 수를 공차 D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을 A 혹은 A1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항 초항과 공차 D로 등차 수열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실 거고,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 일반항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자, 귀납 추론으로 일반항을 유도를 해봅시다. 교과서 설명입니다. 증명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 귀납 추론이라는 것은 항상 수학에서 그렇다고 뭐 증명이 안 된다고 필요 없는 원리가 아니고 발견을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당연히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하고 그 다음 항을 A2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에 A3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때 뭐 A4까지 쓰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이렇게 일반적인 AN,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어떻게 표현될까의 문제죠. 우리가 공차를 D라고 했으니까 A2란 것은 플러스 D가 더해져서 A2가 되는 것이고, 이 A2에서 또다시 D가 더해져서 A3가 되는 것이고, A3에서 또 D가 더해져서 A4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A3라는 걸 표현해보면, A3라는 것은 A1에서 D 더하기 D, 즉 2D를 더한 게 A3가 되는 것이고, A4라는 것은 A1에서 DDD를 3번 더한 것, 즉 3D가 되는 것이 A4가 된다는 얘기죠. 박스를 쳐보면 A4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첫 번째 항부터 이 파란 색깔 이 부분까지를 쫙 더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은 A4가 된다는 소리니까 우리는 추측컨대 A4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A1 더하기 3D라고 쓸 수가 있고, 뭔가 지금 3D일 때는 2D고 A3일 때는 2D고 A4일 때는 3D니까 이런 식으로 AN일 때도 아마 A1 더하기 4 첨수 4에서 1 빠진 거, 즉 n에서 1 빠진 n 빼기 1의 d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설명을 끝내버린다고요. 그래서 일반항을 뭐라고 결정해버리냐면 일반항 A에는 A1 더하기 n-1의 d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공식으로 외워버리고. 물론 이것도 어떤 원리가 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원의 일화처럼 항상 참임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줄 겁니다.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른쪽으로 옮겼고 모든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수 n에 대해서 등차수열 일반항은 항상 이렇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죠. 증명 다 지웠고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수학적 기납법은 제일 처음에 스텝 1이 있었죠. 그래서 스텝 1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자, 이게 스텝 1이 중요해요. 요것만 하면 원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출제 자주 돼요. n이 1일 때 자, 지금 모든 n에 대해서 이 명제가 지금 pn이라는 명제예요. 제가 pn을 박스 쳐드릴게요. 즉, 이 박스가 n에 의존한 어떤 pn이라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n이 1일 때 p1이 true인 걸 밝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스텝 1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n이 1일 때 p1이 참이다. 즉, a1e 이렇게 되는 걸 보이면 돼요. 다시 n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게 참임을 보인다니까 이 드물을 만족시키게끔 보이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n이 1일 때, 자, a1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즉, p1이 참이 된다는 얘기는 저 위에 있는 등식이 빨간색 박스가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a1이 어떻게 진행을 해서 자, 결론을 뭐라고 쓰는 게 중요한 거냐면 지금 연습하실 때는 n에 1을 집어넣은 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n에 1자리를 n자리에 1을 넣은 1 빼기 1d로 끝이 나야만 됩니다. 그게 맞는 명제예요. 그래서 이 사이를 메꾸는 게 바로 증명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역산을 해서 찾아가는 게 분석법이라고 하고 증명하는 기술인데 1 빼기 1은 당연히 0이죠. 그러니까 얘는 a1 더하기 0d를 앞에다가 차라리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처럼 0d는 1 빼기 1d라고 볼 수 있지라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등호의 순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0d는 뭐가 됩니까? 0d는 0 곱하기 d는 어차피 0이니까 결국 얘는 a1 더하기 0이 되는 것이잖아요. a1 더하기 0은 당연히 a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등호는 이렇게 메꿔지면서 결국 순서 있게 이 p1이 성립한다는 걸 지금 보일 수가 있어요. a1이 a1 더하기 n에다 1 집어넣은 1 빼기 1d가 되었다. 따라서 p1이 일단은 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스텝 1이죠. 자, 그 다음 스텝 2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pk가 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pk가 참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귀납법 가정이라고 합니다. 참이라 하자. 자, 그럼 pk가 참이다라는 말은 즉 뭐가 성립한다는 얘기냐면 n자리에 k를 집어넣은 게 성립한다는 소리죠. 즉 얘를 다시 써보면 즉 뭐가 팩트냐면 ak가 이건 써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a1 더하기 k-1의 d가 사실인 거예요. 맞죠? 이라 하자라는 거예요.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 귀납법 가정이라 한다 했어요. 프레스 박스 초코 반드시 써먹을 거얌. 반드시 써먹어야 돼요. 진짜예요. 써먹을 거얌. 거야. 네. 자, 그래서 pk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이고 싶습니다. 보일 건 pk 플러스 1. 그러면 p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n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걸 생각해 보세요. 즉 ak 플러스 1이 a1 더하기 k 플러스 1 n 자리에 k 플러스 1 빼기 1d가 됨을 보여줘야 돼요. 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작점은 ak 플러스 1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써볼게요. ak 플러스 1이란 것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쭉쭉쭉 해가지고 막 진행을 해서 뭐가 결론이 나야 되냐면 이게 증명이에요. n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다 쓰세요. a1 더하기 자 여기 k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로를 두 번 쳐야 되네요. k 플러스 1 빼기 1의 d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파란색으로 한번 넣어드리면 지금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k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면 pk 플러스 1이 참이 되는 거죠. 이 사이를 메꿔버리면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이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써먹을 거야를 반드시 써먹는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구조가. 일단 뭐 아무 생각 없이 손쉽게 보일 수 있는 건 얘 역산, 즉 얘를 계산해버리면 1 빼기 1이니까 KD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1 더하기 KD가 나오면 되긴 돼요. 끝이 나요. 그죠? 마치 마술처럼. 자, A1 더하기 KD면 A1 더하기 K 플러스 1 빼기 1DG 이렇게 하면서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납법 가정을 써먹으라고 있는 건데 뭐 초반에 바로 한번 써먹어 볼까요?
써먹으려고 보니까 AK 플러스 1을 등차수의 정의를 딱 생각해 버리면 앞에 있는 항인 AK랑의 관련상을 지어줄 수 있는 거죠. AK 플러스 공차 D 그 다음 항 D를 더해준 것이 AK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이 등차수열 정의 아니겠습니까? 맞죠? 등차수열 정의예요, 정의. 그러면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파란 박스가 사실이니까 이 AK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먹어 보죠. 즉, 이 파란색 박스를 용 하면서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써먹어 버리면 AK 대신에 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씁니다. 일단 아무 생각 없어요. 됐죠? 괜찮죠? 얘인 거예요. 기납법 과정에 의해서 지금 써먹어진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플러스 D가 되겠죠. 자, 이제 정리만 해주면 돼요. 보세요. 이거 분배해주면 KD-D 플러스 D니까 이거 맞네?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AK 플러스 1은 A1 더하기 K 플러스 1 빼기 1D가 됨으로써 PK 플러스 1이 true, 사실임을 지금 기납법 과정을 사용해서 PK가 참이라는 사실을 사용해서 밝힌 거예요. 그쵸? 그래서 따라서 위에 우리가 정의한 PK 플러스 1이 뭐가 된다는 사실이 밝힌 거죠? 그렇죠. 참이다. 이걸 밝힌 거니까 이제 스텝 1, 2에 의해서 지금 수학적 기납법의 가정 조건을 다 만족시킨 겁니다. 맞죠? PN이 참인 걸 뭐 스텝 1에서 보였고 이게 스텝 1이었어요. 우리가 위에 썼던.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PK가 참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그 다음 항인 PK 플러스 1이라는 명제가 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애에 대해서 이제 PN은 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방금 보였던 이 모든 n에 대해서 an은 a1 더하기 n-1d라는 이 pn이라는 명제가 참이 돼 버렸으니까 등차수열 일반항은 옳다가 되고 증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괜찮죠?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수능 문제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이런 데다가 빈칸을 비워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납법 가정을 잘 쓸 수 있느냐를 알고 싶겠잖아요. 누구든. 그래서 쉬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증명해 봄으로써 문제의 응용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데 가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뭐 문제 K에다가 넣어봐라 이렇게 시험 출제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배웠으니까 이제 공식도 잘 자유롭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 등차 중항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등차 중항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면 이 B는 양 끝에 있는 A와 C의 산술적인 평균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내면 B는 산술적인 평균 즉 2분의 양 끝에 있는 A 더하기 C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뭐 다 해보셨겠지만 풀 해보죠. 증명. 등차수열 정의를 쓰죠.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등차수열 정의가 공차 어떤 D가 있어가지고 플러스 D 또 플러스 D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C라는 녀석은 A 더하기 D 더하기 D 즉 C라는 것은 A 더하기 2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C는 A 더하기 2D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일단 A 더하기 C를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이므로 A 더하기 C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A 더하기 2D가 되는 거죠. 왜냐면 C가 이걸 했으니까. 즉 얘를 다시 표현하면 2로 묶어지고 A 더하기 D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A 더하기 D는 우리가 B의 정의거든요. A에서 D 더한 게 B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2B가 되는 거죠. 2B가. 왼쪽을 좀 당겼고 얘는 2B가 되는 겁니다.
자, 끝났음을 느낍니까? 2를 왼쪽으로 내려주면 따라서 B를 왼쪽에 썼어요. 그냥 2분의 A 플러스 C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증명이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면 중간에 있는 녀석은 양 끝에 있는 산술적인 평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이제 수능 3번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졌죠?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2가 6입니다. 그리고 A4, A6를 두 개 더한 것이 36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A10의 값을 물어보고 있죠. 멈춰두고 한번 풀어보세요. 3번부터 3점짜리 문제 나오네요. 그죠? 풀어보셨어요? 자, 지금 딱 보는 순간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A4, A5, A6인데 양 끝에 있는 녀석을 합을 주어졌다. 등차 중앙을 떠올려 보시면 A5는 이 두 양 끝에 있는 녀석의 평균이니까 A5가 바로 나누기 2를 한 18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돼요? 근데 이 A5를 달리 표현하게 되면 초항 A1 더하기 4D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일반항이잖아요. 5 빼기 1D. 그다음 A2가 6라는 얘기는 A1 초항으로 보면 A1 더하기 D가 결국 A2가 되는 거고 얘가 6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 두 개의 식을 서로 빼주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빼줘 봅시다. 빼버리면 A1 날라가고 4D에서 D가 빠지니까 3D가 되는 것이고 18에서 6이 빠진 거니까 12가 됨으로써 따라서 D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A1이 바로 나오죠. D가 4가 되는 거니까 6가 되는 A1은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항 A1은 2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A10의 값은 일반항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증명됐지만 A1 더하기 N-1D 즉 9D가 된다는 소리죠. 10 빼기 1D니까.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3점짜리 치고는 좀 쉬운 것 같은데 2 더하기 시험장에서는 또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9, 4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4, 9, 36에서 2 더하면 38이 되는 것이고 답은 5번 이렇게 체킹하는 그냥 간단한 일반항 문제였습니다. 연립방정식도 살짝 물어보네요.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수열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